네, 오늘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대성 그리고 대성마이맹에서 사회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막 아마 과목을 선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과목을 해야 되겠다, 뭐 결정을 이제 막 하는 단계 또는 거의 다 결정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겨울 방학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을 하실 때는 크게 이게 어떤 막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2학년이나 3학년 때 내신 하는 과목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기본적인 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신하고 수능하고의 괴리가 좀 있긴 있어요. 내신은 암기를 하면 되고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답을 적어내면 되지만 수능은 좀 더 고급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면 난 내신 포기했어 라고 해도 그럼 중간고사 때 과연 수능 공부를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수시 정시 다 따져야 되는 거니까 2학년이나 3학년 때 했던 과목들 중에 선택을 하시고 나는 이 과목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막 여러 가지 기준들을 봤을 때 뭔가 하나 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인원수가 좀 적은 과목들은 피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등급제다 보니까 1등급은 몇 명이 아니고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1등급, 2등급의 비율 자체가 그래도 학생 수가 많은 과목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올 수가 있고 1등급 비율 자체가 딱 4%에서 끊기는 게 아니에요. 7%가 될 수도 있고 4%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인원수가 적은 과목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막 학생들이 이제 선택할 때 표점을 가지고 많은 생각해요. 표준 점수가 중요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표준 점수는 해마다 좀 달라지는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점이 작년에 높았으니까 이 과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성향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과목들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시되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강남대성 6월 야간반 담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6월 야간반은 전국에서 문과 학생들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 공간인데 제가 이제 입학 성적을 받잖아요. 받으면 그 학생들조차도 사회탐구 2개 만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로. 근데 한 번씩은 다 만점을 받아봤어요. 교육청에서 사회문화 만점, 뭐 평가원에서 한국지리 만점. 한 번씩은 다 받아봤는데 수능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생각은 난 3월 교육청에서 만점 받았으니까 사회탐구는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막연한 기대를 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못 친 건 생각하지 않고 잘 본 것만 자기 실력으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막 마지막에 뭐 파이널을 듣게 되면 뭔가 정리가 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코 그게 안 된다는 게 제가 재수생들을 좀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3들 단과도 여기저기서 좀 하지만 저는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좀 제일 많이 좀 진행을 합니다. 이제 여기 대치동에서 시작하는 문과 두각에서도 수업을 좀 할 것 같고 이제 상위권 애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왔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다른 어느 강사들보다는 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사회문화 수업을 야간만 수업하게 되면 1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등급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수업을 제일 열심히 들어요. 정말 열심히 들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1등급이 목표가 아니고 만점이 목표거든요. 하나를 더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업을 듣는데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그냥 뭐 하나 더 맞으면 되겠지라고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사회탐구는 힐링 과목이 됩니다. 그냥 재밌어야 돼요. 그냥 웃겨야 되고 좀 더 가벼워야 되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썰을 한 몇 번 풀어봤습니다 예전에. 근데 애들이 그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키가 175고 결혼식 할 때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끝까지 애들은 제 와이프 키 175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중요한 게 수능에서 제 와이프 키가 175인 게 중요할까요?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게 더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이 조금 힘들어해도 저는 의도적으로 수업에 좀 더 많이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고3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면도 분명히 좀 있는 거는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겨울 방학이 이제 시작하는데요. 어머니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욕심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회탐구는 끝내야 된다.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뭐 평가원 전까지 끝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사회탐구는 뭔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상태에서 국어 수학에 더 집중해야지. 안 끝납니다. 안 끝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에는 어머니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욕심을 절대 부리시면 안 돼요. 3월 교육청 전까지 어머니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면 선택한 2과목이 있으면 그 2과목에 대해서 개념 강의라도 정확하게 완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더텅 좋은 책입니다. 해설지도 좋고요. 수능 특강 봐야 되겠죠. 연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다 못 팝니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일주일에 3시간 반 강의 듣고 2시간 복습하고 1시간 숙제를 해야 되고 국어 수학도 그만큼 더 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지금 입시 환경에서 수능 특강하고 마라톤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머니들도 예전에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은 막 수학 처음에 막 집합 명제 정석이 있으면 그것만 몇 번 봐요. 다시 해야지 하면서. 사회문화도 보게 되면 애들이 일단은만 미친 듯이 해요. 가다가 멈추고 또 처음부터 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어떤 과목을 해도 괜찮은데요. 2과목에 대해서는 개념 강의를 끝까지 형강이 되든 인강이 되든 완강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니들이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야 기출문제 풀었냐? 뭐 했냐가 아니고 복습했냐? 학원 숙제는 했냐? 딱 이 정도만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나중에 뭐 또 이야기하겠지만 학생들한테는 한 단원이 끝나게 되면 최소한 그 주는 1시간 정도 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라도 몇 번씩이라도 더 보는 게 필요한 거니까 복습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내 자신감이 가져야 되는 거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한 번은 분명히 끝나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3월 교육청을 보시게 되면 뭐 선생님들이 기대도 하고 학생들도 기대를 할 건데 거의 의미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는 제가 볼 때는 2학년 때 내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잘 보게 되는 게 좀 일반적일 겁니다. 사회탐구는요. 그래서 일단 6평 전까지 개념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복습이 되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게 우선이 되는 거지 많은 문제를 푸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어머니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회문화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과목입니다. 정말 많이 해요. 지금 고3들 보게 되면 생윤사문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많고 그 다음에 한국지리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세계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법이나 윤사 이렇게 되는데 저희 학우는 마찬가지고 옆에 경쟁학우도 마찬가지고 문과에서 상위권들이요. 사문, 정법을 참 많이 합니다. 신기하게. 근데 그 조합이 왜 나온 조합이냐면 표점 조합이에요. 표점. 왜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생표점 보겠다고 하니까 표점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과목이 사문정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은 과목은 사문이에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야간반에서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한 250명이 있으면 180명이 사문을 해요. 근데 그럼 생륜이 이론상 따지면 180명이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생륜은 딱 고3들이 하는 비율 그 정도만 나와요.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은 과목이 정법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문정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공부하는 면에서 약간 비슷한 면도 있다 보니까 자료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있다는 점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만약 학생이 사회문화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제가 첫 번째 커리가요. 물론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제가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하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막 스카이를 나오진 않았어요. 못 나왔어요. 부산대로 나왔는데요. 제가 공채 해가지고 강남대성에서 이제 원장님들이 사회문화 대표 강사다니까 그리고 대성마이맥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연줄도 없고 어떤 백도 없어요.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한 점도 있었지만은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머니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자료 분석 때문에 제가 그 자리까지 갔었거든요. 사회문화 자료 분석이 뭐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 분석부터 같이 시작합니다. 개념에서. 그러니까 야 이런 게 있어 좀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도 저희 연구실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조교들하고 지금 자료 분석 교재를 계속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학생들한테 알맞게끔 계속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 강의하고 자료 분석을 좀 같이 진행을 좀 할 겁니다. 조금은 약간은 제가 촬영해 놓은 인강의 힘도 조금 빌리긴 할 거지만은 그래도 저희 조교들하고 제가 현장에서 최대한 수업을 좀 많이 진행하려고 할 거고 수업은 제가 할 거고 질문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교들이 충분히 좀 많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자료 분석을 어느 다른 강의보다 완벽하게 겨울방학에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을 소홀히 하진 않을 거고요. 자료 분석을 완벽하게 같이 끝내는 겨울방학을 좀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조금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킬러 문제 3문제가 자료 분석이에요. 근데 자료 분석은 늦게 시작해요. 제가 재수생들을 가르쳐 보게 되면 못해요, 어머니들. 못해요. 이게 제가 학생들을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인강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구경을 하고 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강을 구경을 해요. 그래야지 인강도 팔리긴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뭔가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꼭 학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노출이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애들은 이제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인강도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구경할 수 있는 강의가 어떻게 보면 더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하려 해요. 막 색깔 여러 가지 써가면서 이러면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문제가 나올 때 풀 수가 없어요. 대신에 뭘 잘하냐면 제가 풀어주면 이해는 잘해요. 근데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이게 중간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고 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10분 설명하는데 1분 모르겠거든요. 근데 9분은 알겠거든요. 근데 문제는 1분을 모르게 되면 수능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료 분석에서요. 제가 학생들에게 야 이게 첫 번째 기술이야. 이 원리만 알면 돼가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회는 보통 이제 개념 강의 설명을 하는데 막 현강을 꼭 들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잘 하진 않아요. 근데 개념 강의에 대해서는 현강을 좀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인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인강은 앉아서 듣다 보면 모르겠으면 다시 돌아가면 되거든요. 돌아가면 되고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들 이게 함정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생각을 안 해요. 현장에 오게 되면 눈을 마주치게 되고 학생들이 이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인강은요. 그냥 그런 거 같구나. 맞는 것 같아. 라고 넘어가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저는 이제 숙제 카드를 주게 되면 앞에다가 의무적으로 질문을 5개 이상씩 하라고 그래요. 뭐든지. 질문한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그냥 이거 같아. 답 이거 이 표 넣으면 이거야. 이거 넣으면 이거야. 라는 생각은요. 수능에서 절대 사회문화만 따지고 보면 2등급도 못 받습니다.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저희 조교들이나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또 대성마이맥에서도 뭐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재수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능 날에는 넘쳐날 정도로 공부를 했어야지 내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수능 날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갔는데 가니까 학생들 말로 참교육 당하고 오거든요. 근데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한 과목이 본인들을 살려준대요. 본인들을. 어머 영어 90점이 목표인 애들이 90점을 받고 오겠습니까? 못 받아옵니다. 못 받아와요. 사회탐구 1등 목표인 애들이 1등급 절대 못 받아옵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 제가 겨울방학 개념 강의를 끝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념 강의 그 강의를 끝낸다고 하는 게 내가 다 들었다가 아니고 최소한 개념 강의를 들었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언저리까지 가는 실력을 가지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무겁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막 빼기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재수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되게 신기한 케이스긴 하고 제가 담임도 하고 있거든요. 인강도 하고 단과도 하고 종합반 수업도 사회문화 수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담임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끝나고 왔을 때 상담하러 왔을 때 스스로가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부모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라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고 또 처음에 왔을 때 그 간절함을 제가 또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을 때입니까?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하고 싸워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의 간절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겨울 방학에는 제가 농담처럼 그래요. 일단 썰은 내가 수능 끝나면 한꺼번에 올려줄게. 그때 보고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하자. 정말 공부를 하자. 대신에 막 공부를 안 한다고 혼내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학생들이 아마 알 겁니다.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은 선배들 통해서 알 거고 사회탐구는 어머니들 만점을 2개 더 받게 되면 정말로 많이 유리해집니다. 정말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연고대 가는 학생들조차도 2개 다 만점을 못 받아요. 정시에서는. 정말로 없습니다. 쉬울 것 같죠?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점이라고 하는 게 뭐 운도 좀 따라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더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보통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국어 수학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견되거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발견 더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탐구는 딱 2과목을 선택을 잘 하시고 그 과목은 절대 바꾸지 마세요, 어머니들.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 어떤 과목 했는데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점수 잘 나와. 근데 수능에서는 제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 믿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 2과목에 대해서는 인강이 되든 형강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인강은 절대 구경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Q&A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하나라도 내가 뭔가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고자 하시지 마시고요. 절대 개념 교재 그리고 딱 그 개념 교재 하나만 끝내도 좋고 학원에서 나가는 숙제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출을 통해 가지고 뭔가 헷갈리는 거 정리를 하는 거하고 기출을 통해서 새로운 걸 내가 기출을 통해서 뭔가 내가 개념을 만들다 보면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를 하다 보면 새로운 이론이 나와요, 학생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공부가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자, 학생들이 3월 그쵸? 우리 교육청 전까지 10번 또는 11번 수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끝까지 완강이나 또는 형강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학생들에게 할 수 있게끔 어머니들 좀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회통구를 하다 보면 방학 때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한참 이제 중간고사하고 국어수학 하다가 여름방학에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근데 여름방학에 제일 수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안 돼 있는데 문제풀이 하러 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대치동이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저희 대성 알맥쌤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과연 이게 문제풀이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문제풀이가. 왜냐하면 개념이 안 돼 있는데 남들이 하니까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남들이 하니까. 근데 그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되고자 하면 문제풀이가 정말 도움이 되고자 하게 되면 개념을 정확하게 듣고 그 텀이 있는 기간 동안에 본인이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 사이에 연계 교재를 풀면서 정리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풀이가 들어가지 의미가 있어질 겁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막 대치동이 엄청나게 넘쳐나요. 이것만 뜯고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기대를 하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근데 애들이 하는 이유는요. 남들이 하니까. 내가 저거 안 하게 되면 내가 뒤떨어진 것 같으니까. 뒤처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어머니들 우리 강남 대성애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하고 6, 9평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요. 근데 대치동 제가 고3들한테 그 수업을 전 단과 때 하는데 그 수업만 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남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 풀고 있거든요. 뭔가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1년 동안 꾸준히 가야 되는 거고 사회문화를 선택하실 거면 겨울방학에 자료분석을 끝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5월 달에 하겠다. 불가능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념하고 자료분석을 개념이 80%만 끝나도 되지만 자료분석은 100% 다 끝나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가장 어려운 문제 하는데 가장 어려운 세 문제인데 그 문제를 나중에 하겠다. 안 되는 거고 기본적인 어떤 기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신경을 쓰실 거면 여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료 분석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숙제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하게 어머니들한테 피드백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테스트를 계속 많이 하지는 않아요. 뭘 많이 배웠어야지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처음 배운 애들인데 테스트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굳이 그렇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계속된 반복을 좀 많이 시킬 겁니다. 까먹거든요, 애들은. 그래서 계속 반복을 통해 가지고 1등급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기를 거고 제 목표는요. 이게 올해는 사회문화 좀 쉬웠어요, 어머니들. 1등급이 47점, 46점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4점이었거든요. 근데 44점이 1등급이라고 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그래서 제가 고3들이니까 너무 쉽게 수능에 나올 정도 수준이 아닌 학생들 눈높이 맞는 게 아니고 정말 수능에 맞게끔 학생들을 좀 맞춰가지고 충분히 잘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드릴 것 같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정말 3월 중순까지 2과목 개념 강의만 완벽하게 끝내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 꾸준하게 좀 복습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